제4집단이요. 그 주간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달라붙은 거 보면 정치적인 그런 행보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그 명칭 자체는 통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도전적이지만 그 제4집단이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사회나 어떤 정치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요. 그 당시에 혹은 분위기가 저희는 지금 모르니까요. 모르게. 예, 그 풍속에 탈풍속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였는지, 혹은 그때 그 화단에 반대되는 그 입장 자체가 그런 뭔가 그 잡혀갈 만한 그런 정치적인.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것이었는지. 주간지라는 게 흥미위에 일반 대중들의 흥미위에 그 주간지였었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세상에 많이 생전 미술이라는 게 무슨 그 물감 가지고 붓으로 뭐 그리는 게 미술인 줄 알았는데 희한한 짓을 하니까 대중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.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어떤 화단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런데 평론가라든가 화단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나 하면은 저 자식들은 말이지 하나의 그 대중들을 상대로 말이지 어떤 인기몰이 하려고 저런 짓 한다 이런 걸로 취급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일간지에서는 바로 주질 않았어요. 그런 거. 그냥 주간지로만 통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발표되어 버렸죠.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또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가 저 행위하고 하는 게 없으면은 또 다른 것도 만들어내요, 이 사람들이. 한 번에 이래 보니까 주간지에 막 또 특집으로 탁하는데 김구림은 정상인가 하고 말이야. 미친놈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막 기사를 하면서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야구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말이야 또 미쳤나하고 일반 대중들은 마치 그거 사가지고 막 전부 읽어보고 막 그런 시절이었었어요. 그러니까 거기 당시는 근데 왜 이게 정치적인 그런 거 없었어요. 근데 왜 따랐다는? 예?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제4집단이라는 게 전국 단위로 하면은 그게 그 힘을 합치면은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. 그 국회의원이 몇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단체니까 일반 무슨 소규모의 무슨 그룹 같은 게 아니거든요. 전국 단위로 본부를 서울에 두고 시, 군, 도, 면, 면 단위까지 말이지 전부 다 전국 단위로 다 회원을 막 흡수했으니까. 그 회원이 그 작업을 하는 그 예술가들이었나요? 아니면 아니 저 모든 예술가뿐 아니라 어떤 엔지니어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. 모든 사람을 다 끌어넣었잖아요. 그걸 학벌을 무시하고 그래 문학도 있고 무용도 있고 그 무슨 그 공장에 일하는 기술자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지. 심지어 종교 말이지. 그 중도 있었어요. 중도. 중도까지. 어떤 예술을? 예술을 하는 게 그 우리 단체들 좋아서 자기들이 다 한 거지. 근데 그 강령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강령이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도 내가 만들었지만 하도 오래돼가지고. 책임 드시라고 이것도 심한 궁금한 게 그 미술의 장인지 아니면은 뭔가 그 사회에 반기를 드는 그거였는지 그게 되게 사회 반기는 하나도 없고요. 그래요? 그런 건 하나고 탈이지 탈 그 예술이지. 새로운 우리는 예술을 부르짖는다. 이런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런 걸 만들게 된 거죠. 그게 진짜 몇 년도였더라? 그게 몇 년도였죠? 그게 69년도요. 시기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그거 군사혁명 때잖아요. 네. 군사정부 때잖아요. 그게. 네. 선생님께서 제4집단 하셨을 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협업이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었고 그렇지.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만들게 된 거지. 네, 그래서 좀 그 예술의 장르에 대해서 확장적인 개념을 갖고 계셨잖아요. 네? 근데 확장된 예술의 장르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셨잖아요. 그때 당시에. 근데 미국에 가셨을 때는 가셔서 공부하신 건 회화 파마 계열이셨잖아요. 아니 그거는 네. 자기 학교에 과목이 그래 돼 있잖아요. 과목이 그래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 과목이나 그냥 내가 조각을 하려니까 조각 그 쪽에 들어가려니까 그걸 어디다 갖다 놔? 침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가장
혼자 자취생활 하니까 가장 간단한 거 파란 꼴등 말아도 되잖아. 그러니까 짐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내가 그 수업을 들을 거지. 그걸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.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을 때 훨씬 더 다양하게 작업을 하신 거 아닌가요? 더 다양한 장르에서? 그런데 거기서도 다양한 작업을 했는데 한국 나올 때 설치 미술 같은 거 이런 걸 돈 들어가게 만들라는 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. 처음부터 다 파기시켰어요.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거대한 거 그 미술관에서 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파기시켰어. 미국 미술관에서 하는 거. 뭐 방법이 없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다른 장르의 것들을 선생님이 거의 최초로 막 시도를 하실 때 그냥 보통 저는 그 전에 정보를 듣기 전에는 선생님이 외국을 많이 이렇게 드나들어서 그런 그 서양의 그런 것들의 분위기를 잘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를 생각했었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.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살아나온 인생을 이야기한 거고 이때까지. 예. 예? 자, 내가 우리나라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. 모든 것이 일렉트릭 아트도 최초, 바디 페인팅도 최초, 그 대지 미술도 최초, 모든 것은 전부 다 최초라는 게 많이 붙어요. 그런데 그거 미술 뿐만 아니라 사진, 무용, 연극, 영화 모든 분야에도 다 내가 다 했잖아요. 왜 그렇게 했겠어요? 다른 사람들은 미대 다니면서 미술에 대한 강의만 듣고 그거 큰 책만 봤어요. 나는 독학을 했잖아요. 자, 라이프지 같은 데 보니까 처음에는 미술 쪽만 봤지 내가. 화가가 되겠다고. 뒤에 보니까 영국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 거야. 호기심이 있으면 그거까지 다 공부하게 되는 거야. 모든 걸 다 섭렵하게 된 거지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 소위 이 전인 영화를 만들게 된 거고. 그리고 최초로 그 현대 연극을 내가 연출하게 된 거고. 그리고 무용, 모든 것을 많이 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용을 할 때는 무용 내가 안무, 이제 그 연출, 무대 미술, 무대 의상 이런까지는 손을 다 댔는데 그 당시에 무용계는 나보고 미술을 떠나서 무용 쪽으로 오라고 했어요. 무용 평론가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김구림 현대무용단 하나 만들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용 잡지는 춤이라는 잡지 하나밖에 없었어요. 지금은 객석이니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. 그런 공연 이제 잡지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내가 글 쓴 것도 많고 춤 잡지에 또 그거 무용평론가하고 대담한 것도 있고 무슨 또 자담한 것도 있고 그 무용가에게 내가 무슨 그걸 하기 위해서 평론도 아니고 그런 것 쓰는 것도 많아요 내가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여러 방면에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예술가는 모든 분야에서 다 알아야 된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. 그리고 그 목소가 연장나무라면 좋은 짝 그게 안 나와요. 물감 하나 없고 붓 하나 없고 캔버스 하나 없더라도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지나가다가 작품 하나 하면은 바닥에 흙덩어리 하나 딱 거머쥐고 쭈물떡거리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지고 그것이 예술가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선생님 미국에서 활동하실 때나 한국에 오셨을 때 시민권 안 받고 한국에 오셨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그 활동했을 때 그때랑 한국에 오셨을 때 또 활동했을 때랑 좀 많이 차이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내가 참 그 기기적인 조건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게 어디서 느꼈나 하면은 미국에 있을 때 느꼈어요. 뉴욕에서 내가 그 캘리포니아 쪽에 내가 있다가 그쪽에서 왔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오니까 어떤 화랑에서 전람회 하는데 작품 좀 내도록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 그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고 며칠 날 이제 오픈한다 그러는데 그날 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제 그날 떡 갖다가 쭉 내 작품 앞에서 아주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내 작품인가?
나 자신도 놀란 거예요. 자, 그거를 화신에서 내가 그 제작할 때는 그런 느낌을 못 얻었어요. 천년 유효했던 작품과는 천년 판이한 작품이 거기에 또 걸려있더라고. 완전히 캘리포니아적인 작품이 말이야. 냄새가 불신나는 그런 작품이 또 걸려있는 거야.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. 그런데 이제 미국 살다가 한국에 와서 저 개인 작품을 할 때였단 말이야. 그런데 그 스케일이 안 나와. 여기서는. 내가 알고 있지. 그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아. 그 지역적으로 어떤 지리적인 조건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참, 내 자신이 생각 안 했는데도 그렇게 나오는 거.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나이에 런던으로 가는 거야. 런던에 가서 내가 화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또 여기서 했던 거와 다른 게 나오기 시작해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. 자, 내가 초기 작품부터 쭉 내 이 땅에 보이지게 어떻게 변보되어 나오는가. 그런데 화단에서 뭐라 하더라고요. 특히 저기 그 화랑에서는 긴 그림은 그 호기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 콜렉터들이 긴 그림이 어떤 사람이나 긴 그림 작품 하나 샀으면 좋겠니 이러면은 소위 메이저 화랑들이 내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난 다 듣고 있어요. 그 사람 작품 참 안 된다고. 왜? 그 사람 정체성이 없는 작가라고. 이런 말을 한대요. 메이저 화랑에서. 정체성이 뭡니까? 자, 이완이하고는 굉장히 친했어요. 내가. 둘도 없는 한국에 오면 이완이 나 찾았어요. 그 사람이. 그런데 중간에 이제 참, 보니까 내하고는 이야기를 해보니 내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야.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, 살도 빠르고. 정동상가 좋다. 말 좋다. 이런 사람이고. 정 하나 띠고 가는데 그걸 요즘 거짓말 해도 말이야 3개월 정 하나를 가지고 찍는데 말도 안 되더라고. 내가 그 옆에서 맨날 말인데 그거 작업하는 걸 내가 한두 번 만나 조금만 기다리라고 니 툭툭 찍어놓고 가자고 돌리고 가자고.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양 사람들은 그런 꿈속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동양 정신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. 서양 사람들이. 지금 시대 그러한 게 먹히 들어갑니다. 이완이 같은 게. 서양에서는 먹히 들어가요. 그런데 먼 훗날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까지 먹히 들어가겠는가. 나는 그것이 의문스러워. 근데 한번 보세요. 자, 나는 저기 라디오 시대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. TV도 없을 때. 라디오를 듣잖아요. 그러면은 상상을 하게 돼요. 드라마고 뭐고. 그걸 머릿속에서. 그 다음에 흑백 TV가 나왔어요. 흑백 TV가 나오면 흑백에서 움직임이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편집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막 실수도 다 나와요. 그게 편집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풍경이고 사람이 이래 그런 것들 저 사람은 저기에 빨간 옷을 입었을까 파란 옷을 입었을까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칼라 텔레비 나왔어요. 칼라 텔레비에 나오니까 점점 그 우리 두뇌가 상상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. 그게 다 보여주니까 모든 것이.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 시대가 됐어요. 가만히 앉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. 뚜디도 가지고 말이지. 모든 이런 세상이 됐어요. 인간의 두뇌를 다 잡아 기계들이 다 잡아먹고 있어요. 그러한 어떤 그 상상의 세계 날개를 전부 다 비틀을 다 뽑아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시대가 그렇게 변했잖아요. 그러면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인간의 사고도 변하게 되죠. 자, 지금 컴퓨터 시대에 살면서 컴퓨터 하루라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. 과거에는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다 했어요.
그런 시대가 되죠. 그러면은 작가가 작품을 한다 합시다. 이미 이런 시대 TV, 칼라 TV를 보면서 컴퓨터를 만지는 이런 시대에서 말이에요. 달도 봤다. 달 좋다 하면 시대가 변하면은 그 시대에 맞는 작품이 나와야지. 맞는 작품을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변해왔느냐. 작품이 시대성에 따라서 작품이 한없이 변해왔어요.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다. 그런데 나는 정체성이고 뭐고 간에 이 사회가 나를 그걸 요구하고 있더라고요. 나도 모르게 그런 작품이 나오더라고요. 한국에 떠보니까 미국하고 전혀 틀려요. 강남에 한번 잘 모르고 또 가는데 병원에 가보는데 전부 다 성형외과가 붙어있어요. 그때는 얼마나 충격을 받는 줄 알아요. 이게 뭐냐고. 그 다음에부터 2000년대에 내가 기고했잖아. 2001년부터 성형에 대한 작품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. 나도 진도 모르냐 막 나와. 그리고 어느 날은 하도 그 이상해서 강남에 가가지고 참 이 밖에 이제 의자 내놓은 그런 그 커피숍도 있더라고. 그거 툭 앉아서 이래요. 몇 시간을 앉아 커피 한 잔 놓고 말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앞을 다 갖다 해요. 그런데 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 눈 속에 머릿속에서 뭐가 나왔나 마네킹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.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. 그리고 TV 보니까 이게 말이지 계속 없는 배우들이 말이지 이만 나고 그러는 거야 이게.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걸 이렇게 변해야지 하는 것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오늘 아까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.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.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돼 있어요. 그런데 진정한 작품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면서 자극을 받고 그 속에서 토하는 피를 토하든 뭐가 토하든 그 속에서 나온 게 진정한 작품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이것이 내 세계다 하고 점만 찍으면 평생 점만 찍고 앉아서 그 사람은 난 매년 좀 빠진 작가라고 나는 보고 봅니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든 뭐 말도 안 된다. 그래서 나는 이 시대고 그 먼 훗날이고 그 전 세대에서 환영을 못 받는 작가입니다. 그래서 언제나 꼬리처럼 따라보는 게 아방가르드라는 그 꼬리만 따라보고 선생님께서 그 4집단 만드셨을 때 협업이 일어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고 다양한 장르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을 할 것이다, 예술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. 지금은 전부 다 협업의 시대다. 네. 세계적인 작가 스텔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. 초기 작품 미니멀적인 거 있잖아요. 그 계속 중요한 걸 다 놓쳤네. 변해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에서는 인정을 받는 거야. 그 시대 동료들은 다 죽어버렸어.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이 꽃 같은 걸 평생 하는 사람, 물방울 같은 평생 물방울 하는 사람만 인정이 되는 저는 거야. 그게 자본과 결탁을 활용해서 작가를 그렇게 딱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시장하고 해서 그러니까 성작성을 넣고 고속에 장사해 먹는 걸로 다 그냥 돈하고 결탁이 그거야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대로 예술에도 그걸 못 알아보고 후면까지 보는 거야. 나는 안 알아봐도 좋다 이래야. 나는 뭐 예술가 안 해도 좋다 이래야. 난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작품 안 파는 거 좋다 이래야. 나는 작품 팔아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마음 가진 적이 없으니까. 근데 저는 아까 너무 공감했어요. 저는 제가 9년 있다 왔거든요. 근데 어디에서? 독일에서. 아, 독일에서. 네. 베를린 좋지. 기가 막히지. 선생님이 미국에서 지나실 때 한국에서 문화진흥원에서 그렇게 딱 로컬 했을 때 이거 이래 저기 한번 쫙 갔다 오면 쫙 먹고 그다음 어떡하지? 그 얘기 딱 나왔을 때 제가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아유 어떡하지? 여기 앉으세요. 이렇게 여기 앉으세요. 진짜 어떻게 진짜 그거는 선생님 진짜 너무 대단하신 거고요. 저는 젊을 때 그런 영역을 그렇게 유지해 오셨고 제 사집단 있잖아요. 저 그거 너무 흥미로워요. 너무 매력적이에요. 그거 진짜 너무 멋있어요. 진짜. 이부터 합시다. 근데 안 보일 때니까 저기 난 이거 처음 왔을 때 사람 사람이 많은 선생님 그 제40단은 정말 매력적이에요. 저도 그거 근데 너무 그게 꽃을 못 피웠잖아. 그러니까요.
억압당하고 말이지. 하단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고 억압당하고 말이지. 그동안 그 하다가 최근에 와서 그걸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걸 이제 조금 그걸 해주잖아요. 인정해 주려고.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. 내가 늙었잖아. 아, 할 수 있어요, 내가 선생님. 늙었어. 그게 너무 난 40대는 있어. 근데 나는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지만 나는 저서가 2번이나 했잖아. 그래도 다른 대학 교수들 저서 한 번도 없는 사람 처음이야. 선생님, 우리 제 4집단 하면 안 돼요? 한번 만들어 해보세요. 그래. 제2의 40단 그거 재밌을 것 만들라고. 같아요.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봐. 응? 만들어봐.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정막 같은 거 이런 걸 네. 저기 그 보면 다 있으니까 그대로 그걸 그 좀 변형을 시키도 괜찮고 저도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도 되고. 지금 막 다양하게 작업하고 있는 분들을 막 만나고 있어요. 너무 궁금한 그래가지고 거예요. 나를 고문으로 만들어 놓고 네. 그래 하라. 내가 무슨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. 선생님, 근데 제가 여러 장르의 사람들과 얘기하면 생각이 들었던 건 예술의 장르가 이제 허물어졌고 이게 예술의 범위가 너무 확장된 거예요. 그래서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되게 애매한 지점이 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이런 일기를 쓰는 행위 자체도 예술을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여기까지도 나오고.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로서의 입장에서는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. 예술 범위는 답이 없지만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한정된 그 카테고리 속에 넣으면 안 돼. 예를 들어서 나뭐 무슨 그 예를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트레이시 에이밍 같은 사람 그 여자잖아요. 예? 자 어떤 시대나 지금 자기가 쓰던 침대하고 뭐 콘돔이니 막 쓰레기 같은 거 하는 갖다 놓고 이 작품이라고 하잖아. 응? 그런 시대에 지금 심지어는 그런 걸 갖다 놓고 그 영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그 터너상 후보까지 올라갔잖아요. 그런 게. 그런 시대인데 무슨 뭐 달도 말다 하고 말이 점 하나 찍고 3개월만 해서 고생했다 하고 말이지.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, 그게. 내가 아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돼. 내 다 늙었지만은 내가 뭐 컴퓨터를 못하지만 그래도 내 필요한 건 내가 다 하거든, 지금도. 응? 내 원고 쓸 때는 뭐 내 워드로 쓰고 다 해, 내가 지금. 하지만 이런 세상에 말이야. 어쨌다고 말이야. 근데 선생님은 몇 번의 선생님에 대한 이렇게 자료를 알고 나서 선생님 또 뵙고 나서 몇 번의 반전이 있어요. 아주 그게 인상이. 그런데 그거는 계속 변모돼 가야 되는 거야. 이 세상이 변해 가는데 왜 그 작가도 같이 변해야지. 이 세상하고 같이 변해야지. 아무리 안 갈라도 이 사고가 변해 가는데 뭐 지절로 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까. 과거에는 피자는 그 단어까지도 몰랐잖아요. 예? 세방적이잖아요. 지금은 젊은이들 뭐 피자 먹고 뭐 하고 말이지. 맥도날드 가서 말이지. 그런 거 뭐 이런 세상인데 말이지.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예술이 뭐니 부르짖겠어요. 과연 예술이 뭡니까? 승부하고 뭐 고개한 게 예술이 아니거든요. 선생님 좀 방송에 나서 얘기 좀 정화나 지금 얘기했으면 좋겠네요.